송양치기 가만히 계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양치기. 자, 서영교 의원님. Shut the mouth. 질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네. 예, 마이크 가져가세요. 송양치기. 네. 자, 다음은 전현희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국힘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현직 검사랑 짬짬이 국감장 난장판 작전 잘 지켜봤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의힘의 윤석열의 무죄 만들기, 윤 어게인 작전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이 사상 초유의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서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는 사법 쿠데타를 자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대법원이 윤석열에 대해서 무죄 판결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반드시 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이 국감장 현장에 왔다. 다시는 이런 대선 개입 그리고 사법부가 정치 개입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과연 어떤 대답을 할 것인지 오늘 현장에 와서 반드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지금 국민의힘의 윤석열의 법률 비서관이었던 주진우 의원,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수건이었던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섰던 그 검사가 국감장에서 사실상 정치 공작에 가까운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사실상의 국민의힘의 윤 어게인의 공작의 차원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가 변론을 하는 것은 변호사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호사의 선임이나 해임에 관한 권한은 당연히 당사자와 가족에게 있습니다. 당사자가 판단해서 이 변호사 아니다, 저 변호사 선임하면 좋겠다, 이것은 당사자의 권한이자 당사자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선임한 변호사에 대해서 또 해임한 변호사에 대해서 제3자가 개입한 거 아니냐,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망발입니까? 그리고 그런 내용이 이 국감장에 국감거리나 되는 것입니까?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대통령실을 끌어들여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를 하려는 그런 작전 아닙니까? 공작 아닙니까? 변호사가 아이입니까? 변호사가 법률적 판단을 하는 그런 변호사가 피고인의 변호를 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결정해서 판단하고 변호를 하는 것을, 그것을 검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신의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것을 버젓이 본인이 공무상 취득한 비밀에 해당하는 사안을 국감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짜고 국감장을 난장판 만든 것이 어제 그 국감장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박상용 검사와 국민의힘의 유착 관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으로 국감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검사도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국민의힘은 정말 국민들에게 사과하시고 오늘은 제대로 국회의원으로 자격을 가지시고 국감에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시죠. 네. 왜 자꾸 종결합니까? 두 분씩 하기로 했죠. 네. 자, 그러면 네, 김기표 의원님으로부터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위원님 등 찬성하는 김용민 위원님 등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송석준 의원님은 두 번 손을 드십니까? 아까 찬성에 손을 드시고, 네. 자, 자, 그러면 내려주십시오. 네. 자,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은 배부에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것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네, 손을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네,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반대 4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서 계속 꺼내는 분들 시간 내서 다른 시간에서 빼주시기 바랍니다. 방해해요. 할 소리도 못합니까? 당신 비서실장이에요? 국회의원 아니고 뭘 비서실장이 입병도 하지 마세요. 국회의원으로 얘기를 해봐. 그러니까 더 센 총선이 왔잖아. 야당이잖아요, 저쪽은. 진짜 더불어민주당 주지. 안니까 더 센 총선이 왔잖아. 떨어지는 뒷담하지 마세요. 뒷담에 집중하세요. 윤석열 복당부터 받아주세요, 그러면. 윤석열 복당이나 받아주세요. 저희가 다른 분 나가서 옛날부터 그냥 갖고 오면 안 돼요, 당연히. 아니잖아요. 아니, 지하철도 돌아가 신경을 할만하셨구나. 여기가 무슨 얼마 전에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국민이에요? 두 시간 실수 됐잖아요. 교섭단체에서. 교섭단체에서 인사된 거랑 줘야죠.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하려고 그래, 다. 저희가 소중한 시간 아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싶으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올 때도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걸린다고. 신님이 판결 과정에 6자를 삭제했다. 잠깐 네.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을 마시고 찍으시는 거 마셔요.
속타는 뭐 이렇게 내려갈까 봐. 빨대를 갖다 드리겠다. 대신 옆에 속타는 대신 옆에 속타는
다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인 제가 2025도 4697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오늘 의사 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서면 동의서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동의서에 추미애 위원 외 10분 위원님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2도 4697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하여 국회법에 따라 것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고지합니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숙의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8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2022도 4697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관 및 재판연구관의 기록 열람 검토 절차와 시점에 대한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5년 3월 26일부터 2025년 5월 1일까지의 전원 합의체 재판관의 기록 접근 이력, 재판연구관 검토 및 보고 관련 기록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대법원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서류 제출
요구 목록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서류도 문제야 이게. 서류도 문제라고. 네. 자,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론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교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안건 토론. 네. 토론 시간 3분.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저희들이 법원에 왔습니다. 법원에서 자, 제자리 4월 주세요. 24일 진행 방해입니다. 파기 제자리로 환송 표결이 돌아가십시오. 있었습니다. 공부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좀 조용히 해주세요. 제자리로 돌아가세요. 토론. 국민의힘 앉아서 들어가세요. 앉아서 토론하기. 네, 토론. 모든 분들 사진 찍어주세요. 토론.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국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토론하십시오.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국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국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하지 마시고 자기가 토론하고 싶을 시간에 토론을 하세요. 성석준 의원, 품위를 지켜주세요. 질의 좀 합시다. 안건 토론 좀 합시다. 대한민국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법원에 왔습니다. 대법원에 왔습니다. 법원이 올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로 모두 법원을 지켜보고 법원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한 번 국정감사가 있을 때 법원이 문제가 있으면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오늘 자료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겁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법 쿠데타 의혹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윤석열을 구속 취소시켰던 법원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벌써 이 재판 1심, 3심 파기환송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재판에 개입합니까? 여보세요. 이게 끝났는데 무슨 재판에 개입해요? 지금 재판은 중지되어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 자,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전원합의체에서 과연 7만 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제대로 읽었는지, 전산기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보았는지 그 자료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요구하는데 전산기록, 로그인 기록 요구하고 자료를 제대로 보았는지 요구하는데, 이보세요. 그것도 요구하지 않으려면 뭐하러 법사위원회에 있는 겁니까? 윤석열과 김건희를 아직도 보호하려고, 그리고 재판 전원합의체가 사법 쿠데타한 것을 옹호하려고 그러려고 법사위 왔습니까? 자,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자료를 요구해 줄 것을 요구드리며, 이를 방해하는 국민의힘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경고 주시고, 그리고 선진화법 위반으로 조치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론 기회 드릴게요. 자, 먼저 손 드신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곽규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3분입니다. 예, 지금 또 느닷없이 서류 제출 요구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볼펜으로 막 두 줄씩 그어가면서 여기에 어떠한 도장도 없고 이런 형식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서류로 국회에서 대법원 판결에 관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서류 제출 요구 목록을 보면은요, 2002도 4697 전원합의체 판결, 말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전원합의체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 사건 관련해 가지고 서류 제출 요구한 목록을 보면 담당 재판연구관의 검토 보고서 작성 및 제출일 시 제출 경로, 보고서 제목 분량, 보고서 작성 검토 시 사용한 내부 업무 시스템 로그 기록 이런 것을 비롯해 가지고 이 판결문 작성에 관여했던 대법관들의 로그 기록 이런 것까지 다 지금 제출하라. 이것은 명백하게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관여하겠다는 취지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의 사건은 재판 중지가 돼 있는 엄연히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진행 중인 재판이죠. 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지금 국정감사장에서 서류를 내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금 만들어 온 것 아닙니까? 이 서류 제출 요구 목록이. 그러면 이것은 이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들 그리고 대법원의 재판연구관들의 어떤 의사결정에 관여해가지고 이런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대법원 재판에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우리 국회의 국정감사 범위를 벗어난 위법적인 서류 제출 요구 목록인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표결해 가지고 삼권 분립을 위반하겠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를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도 도를 지나친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것 그것이 뭐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시는데 민주당 의원들께서 엄연히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언제든지 재개돼 가지고 진행된다면 그때는 지금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런 서류 제출 요구 못할 거 아닙니까? 다른 게 없어요. 국회에서 이런 식으로 상권 분립의 기본을 허무는 이런 서면 동의에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경태 위원님. 네, 저희가 사실 국회 법사위가 대법원에 대한 감사 또 해당 상임위로서의 질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질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또 핑계를 들어서 저희 정당한 이 국회 상임위 활동을 현재 방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정감사 국정조사법이 정하는 이 상임위 의결로 저희가 국정감사 실시 계획까지 의결하고 이 대법원의 심지어 현장 시찰 과정에서 저희가 이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더욱더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서류 제출 요구를 이 전원합의체 재판과 이 연구원 검토 기록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재판의 개입이라고 하시는데 이 개입 아니 이미 끝난 판결을 어떻게 개입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법원의 입장과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이 아니 뭐 이틀이든 7일이든 다 사건 기록 보고 다 검토해서 제대로 판결했다는 겁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을 먼저 하게 돼 있어서 그러면 그 기록을 어떻게 보셨는지 서면으로 보셨는지 아니면 전산 기록을 보셨는지 로그 기록을 봤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받으셨으면 사건 기록 대출을 받으셨는지에 대한 일체 요구를 한 거고요. 심지어 제가 의혹을 제기했던 재판연구관 소위 조이대 별동대 10명에 대해서도 과연 이 사건에 어떤 재판연구관이 배정되어서 연구를 했는지 그리고 연구관들은 그러면 사건이 첩된 3월 28일부터 제대로 검토를 했는지조차도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국민들께서 공정한 재판을 독립적인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저희 법사위가 확인코자 하기 때문에 이 국회에 정당한 입법부의 권한을 행사하는 또 국정감사가 요하는 요건을 모두 다 충족했기 때문에 서면 동기에 대해서 저는 이 사건 기록 대출 및 로그 기록에 대한 일체에 대해서 당연히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서면 동의서가 무조건 필요하다. 만약 국정감사에서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사법부의 독립 또한 공정한 재판 또한 이 헌법 정신이 훼손되는, 헌법 질서가 훼손되는 또 다른 사법 내란의 일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국정감사에 증인 17인과 참고인 9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으나 현재 증인 2인과 참고인 2인이 출석하였습니다. 불출석 증인 중 11인은 불출석 사유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불출석 증인 등에 대하여는 추후 그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하여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하신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조경식 증인입니다. 다음은 참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지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오늘 출석한 조경식 증인, 참고인 강지호 기자, 김경호 변호사께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약 안 계시다면 해당되는 분에 대해서는 먼저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인 그러면 네네. 이 조경식 증인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교섭단체에서 증인 신청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 의원님이 국민의힘 교섭단체 소속 위원님, 감사위원님들이 전원 이석한 관계로 만약 신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별도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우선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셔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경식 증인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감 대상 기관에 대한 질의와 일반 증인, 참고인에 대한 신문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합쳐 7분으로 하고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 7분을 활용하여 기관에 대한 질의와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주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자기 집에 온 손님은 그 집안의 가장이 손님을 맞이하고 그 집안의 사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법사위원들이 대법원 현장에 와서 국감을 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은 것 정말 유감입니다. 국민 정서적으로 보나 또는 지난번 월요일날 국회 출석에서 정말 뭔가 오해를 받는 듯한 인상을 받는 것이 안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건 홈그라운드 아닙니까? 여기 나오셔서 정말 국민들을 상대로 속 시원하게 그동안에 가진 의문점을 충분히 풀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몇 층에 계신지는 모르시지만 지금이라도 꼭 내려오셔서 국민들의 답변에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은 정말 법은 법대로 안 지키고 규정은 규정대로 안 지키고
정말 예외와 예외를 계속 연속적으로 범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의 처리가 원칙이라고 하면서 해마다 2만 명을 처리하면서 99.9%는 모두 소부에서 처리합니다. 0.01%만 전압으로 처리했습니다. 작년에는 두 번만 전압이 열렸을 뿐입니다. 이런 원칙과 외회가 뒤바뀐 걸 가지고 전압 처리가 원칙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정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개월, 또 항소심 뒤집는 항소 파기 환송 판결은 평균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딱 35일 만에 처리된 사건은 딱 한 건, 이 사건 한 건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이례적이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긴급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보냈는데 이게 정말 여기도 거짓말을 했어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하면서 소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전압해서 심리했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무려 소부에 배당된 후 5개월 만에 전압해서 판결을 했습니다. 이러니 국민들께서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오전에 대법원에 와가지고 전심 수사를 거치고 지금까지 거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3월 30일 월요일 날 트럭으로 기록이 송부됐다. 처장님 맞죠? 네, 접수는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 인수인계부 2차를 보면 4월 22일 날 기록이 이미 위에 있습니다. 상고 이유서 2책 추가적으로 올림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게 이번에 저도 봤습니다. 그러면 결국 형사 기록이 지금 재판 연구관실이든 주심 대법관실이든 어디에든 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올라가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와서 말씀을 들어보면 그 형사 재판 기록을 스캔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스캔이라고 하는 사람은 1, 2심 기록 스캔 말씀하시는 것 이 같습니다. 대법원 기록은 스캔하지 않았습니까? 대법원은 그 아니, 5월 달에는 이제 아마 그 5월 4월 달에는 예. 스캔하지 않았습니까? 5월 달부터 스캔됐고 그때까지 아니 그러니까 이 기록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 이 파기환송 사건의 기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심, 2심에서는 스캔 된 상태였죠. 스캔하신 것은 맞습니까? 예. 스캔하신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1심, 2심에서는 스캔되었을 것으로 보통은 추정이 되고 아니 그렇지만 대법원에 왔을 때 대법원에 이 기록을- 와서는 따로 아직은 스캔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형사 기록으로만 형사 종이 기록으로만 남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종이 기록으로 1심, 2심 기록 또 1심, 2심에서 그 재판부에서 스캔을 했다고 하면은 그 스캔된 전체 기록이 전자 기록으로 남아 있을 그렇죠. 겁니다. 그러면 스캔 기록을 받아서 스캔을 떠서 전산망을 통해 대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1, 2심 기록 포함해서 대법원은 기록을 스캔을 떠서 대법원 전산망에 올려놨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소심에서 이미 스캔된 상태라서 대법원에서 따로 스캔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래요? 1심, 2심은 그럼 종이 기록 전체 기록이 몇 쪽입니까?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들었습니다만은 6, 7만 정도 6, 7만 쪽이죠. 그러면 1, 2심에서는 스캔이 돼 있고 대법원은 스캔하지 않았습니까? 대법원에서는 그때는 스캔하지 않았던 걸로 대법원 기록은 모두 몇 쪽입니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고 이유서 2책 대법원에서 추가한 기록은 2책입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게 그 전에도 상고 이유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들어왔겠지만 추가로 들어온 것일 수도 있고 예. 제가 보기 그러면은 이제 제가 대검에서 근무할 때 이렇게 봅니다. 출근하면 제가 컴퓨터 로그인하고 컴퓨터를 켭니다. 그러면 제가 해당 기록을 클릭하면 들어가서 권한이 있으면 들어가가지고 그 기록에 의견서라든가 공소장이라든가 또는 피신이라든가 이런 참고인 조서라든가 다 보게 돼 있습니다. 또 누가 검토 보고서 붙여 있든 다 보게 돼 있어요.
이런 보려면 클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 클릭을 하면 반드시 흔적이 남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네네. 자, 처장님께서는 시스템은 다를 수 있지만 전산상으로 보는 것은 모두 흔적이 남아 있고 또 대법원에서는 기록을 다 봤다 하니 이런 클릭한 흔적은 서버에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법사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 클릭한 흔적을 달라는 것입니다. 사건 내용, 재판 내용에 관여하는 게 아니고 과연 어느 누구가 과연 재판관님들이 그 기록을 읽어봤냐? 이 클릭 내용만 제공해달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올해 10월 그러니까 얼마 며칠 전 10월 10일부터 이제 형사전자 소송문서법이 시작이 됐으니까 민사와 달리 형사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종이 기록이 원본 기록이고 종이 기록을 봄에 있어서 편의상 필요하면은 이제 스캔된 기록은 이제 부수적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구조인 것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잘 아실 겁니다. 올해 10월. 올해 10월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스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올 초까지는 이제 1심, 2심에서는 항소심에서는 그러니까 스캔할 수 있는 상태로 다 되어 있었고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는 통상 스캔해서 형사 기록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알아도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경험하지 않아서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반론으로 그리고 이제 추론에 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 정도 되면 올해 5월 정도면은 1심, 2심에서는 웬만한 사건은 스캔 작업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스캔도 그러니까 저도 지난번에도 장 의원님이 저한테 질책을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그 부분에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혹시 아시는 송부담당 사무장님이나 그분 안 계십니까? 아니 사장님께서 여기 오시면 다 만나주신다. 이건 재판 내용이 아니고요. 사법 행정적인 거잖아요. 한 기록에 누가 기록을 보시면 이 기록을 누가 빌려갖고 누구한테 인계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럼 서버에는 만약에 시스템에 저장이 되어 있고 스캔에 저장이 되어 있다면 이 기록을 누가 클릭해서 받는지 이 기록 남아있게 됩니다. 누가 클릭을 누구누구 했는지 그걸 알려주라는데 그거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수인계 부분하고 그와 달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종이 기록을 전제로 생각한다면은 종이 기록을 이제 언제 꺼내서 언제 어디를 봤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 기록 검토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내부적으로 여러 번 검토했지만 그 부분은 예.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 이제 그것은 저는 뭐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제가 그 부분에서는 이제 기록 검토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언제 반출해서 언제 봤냐.
실무자도 저하고 동일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희들은 여러 차례 검토했지만 그 부분은 이제 그 기록의 관리 책임 때문에 지금 어디 쪽에 있다는 것이 불과하지 구체적으로 이제 사건 검토를 위해서 특정 이제 그 페이지를 열어보고 등등 이렇게 하는 것은 기록 검토 즉 이제 심정 형성을 위한 또 더 나아가서 그걸 토대로 하는 합의 과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차례 검토했지만 자, 이성윤 위원님 잠시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네, 질문을 우선 정리해 주시고 네, 지금 이 자리에는 그 재판사무국장으로서 이성윤 의원님이 질의에 관련 답변을 할 수 있는 정지연 기관 증인이 출석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의 요지를 정돈하시고 추가 질의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사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현장 국감장 마이크 시설은 마이크를 켜는 것은 위원님께서 이 발언 종료 버튼 후에 자동으로 끄지면 이후에 다시 버튼을 눌러서 이 마무리 말씀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그 온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가 1분을 제가 드릴 경우에도 마이크는 의원님께서 직접 눌러서 사용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질의는 최혁진 의원이십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예. 지금 국민들은 우리 국가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내란 계엄에 이 유능하다라고 하는 대한민국 공직사회 전체가 계엄 하나를 막지 못해서 온 국민이 추운 겨울에 떨게 만들고 경제적 고통까지 떠안게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는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고 보상할 것이냐고 묻고 있는데 여전히 공직사회 전반 같은 경우에는 책임 있는 조치를 안 취하고 있어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강하게 국감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책임 있는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도 최상목의 최측근으로서 계엄에 연루돼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고위 간부들을 미리 빼돌려서 해외에 도피시켜서 지금 고액 연봉까지 만들어 놓고 있는 이런 조치들을 해서 조만간 불러서 질책을 할 생각입니다. 김경우 변호사님 잠깐 증언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변호사님 바쁘신데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특히 다른 어느 곳보다도 우리 사법부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다시 유린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법부가 지금 현재 국회 증언에서도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단순히 말실수가 아니라 법복 입은 위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의심을 하고 있고 결국 우리 사법부가 대법원이 내란 사법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답변하기 전에 저는 네. 변호사 시험 볼 때 배운 바대로 그리고 이 사건 2025 도 4697 사례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법원행정처장께서는 2025년 3월 28일부터 모든 대법관이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해서 모든 기록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원합의체 판결의 객관적인 절차 증거를 보면 그 증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그 사건의 모든 절차와 경위를 보고받는 지위에 있고 그 질문은 단순한 우발적 질문이 아니고 몇 개월 전부터 질문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진실을 왜곡한다면 국민은 크게 불신하고 사법부는 스스로 붕괴를 자초했다.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예. 지금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고 이유서가 4월 10일에 제출이 됐는데 지금 법원행정처장께서는 3월 28일부터 모든 대법관이 기록을 검토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양의 기록을 이유도 모른 채 검토했다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하나
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랐던 이 중차대한 사건,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에 관한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런 식으로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서 진행한 것 자체에 대해서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짜여진 재판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강한 의혹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보실 때는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결정적 지점이라고 보입니다. 2025년 4월 10일에서야 상고 이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이 그제서야 부각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28일부터 4월 10일 대략 2주 동안의 기록을 모든 대법관들이 보셨다면은 무엇을 보셨다는 것이고 왜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결정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모든 대법관들이 보셨는데 3월 31일 날 사건 지정 재판부를 두고 결정적으로